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슈퍼 태풍으로 운영이 중단된 괌 국제공항이 오늘 운영을 재개합니다. 발이 묶였던 우리 관광객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국적기들이 오늘 긴급 투입됩니다. 착륙하려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무단으로 연 30대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기종의 비상구 쪽 좌석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헤어진 연인을 때리고 납치하는 등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우리나라와 태평양 도서국 사이 정상회의도 처음이고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대면 다자 외교를 주재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러시아가 건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우크라이나 공군도 러시아에서 날아온 드론 54대 가운데 5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30년 집권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에 비가 그치겠지만 충청권은 오후까지, 또 경북권은 밤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슈퍼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괌 국제공항이 오늘부터 운영이 재개됩니다. 우리 국적기들도 괌으로 긴급 항공편을 투입하면서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들도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태풍 여파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괌 현지 공항 운항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복구 작업이 순조로워 괌 공항 당국의 목표보다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우리 항공사들도 괌으로 여객기를 긴급 투입합니다. 진에어를 시작으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등 괌으로 출발하는 항공기는 모두 11편. 괌 현지에는 오후 2시 반부터 내일 새벽 2시 45분까지 차례로 도착하며 승객을 태운 뒤에 곧바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동안 결항으로 인해서 체객이 쌓였던 승객들을 빠르게 수송하기 위해서 기존 운항편과 보항편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급한 대로 숨통은 트였지만 괌에 머무는 한국인 여행객이 3,000명이 넘어 완전 귀국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나 메일 받은 건 없는데 앱에서 새로 고침을 하니까 업데이트가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만 이제 사람들이 다 계속 앱 확인해보고 일단은 좀 편하게 자고 싶어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괌에 투입되는 첫 항공편을 통해 신속 대응팀 4명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착륙하는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3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2시 반 이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탑승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비상구문 여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왜 여신 거예요?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빨리 내리고 싶었다. 왜 빨리 내리고 싶으셨어요? 평소에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셨습니까? 아니면 자주 타셨습니까? 자주 탔습니다.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아시아나항공은 비상문 열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비상구 쪽 좌석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다른 항공사도 검토에 나섰는데 일부 전문가는 오히려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라고 우려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착륙 직전 문 열림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기 구조입니다.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문 레버에 손이 닿을 만큼 좌석이 가깝고 이 비상구 근처에는 승무원이 앉는 자리도 없습니다. 이런 탓에 승객의 돌발 행동을 제어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예약을 중단했는데 만석이 되더라도 이 자리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없는 다른 기종의 비상문 쪽 좌석 판매는 유지됩니다. 해당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고 항공기 승객 전원과 승무원에게 이번 사고와 관련한 1차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아시아나 항공 자회사로 같은 기종을 운영하는 에어서울도 사전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진에어와 에어프레미아 등 다른 저비용 항공사는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항공사들 움직임에 일부 전문가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거기 앉은 분들의 그 역할이 충분히 필요로 하는 긴급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앉은 분들을 좀 더 엄격하게 그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교육을 좀 확실하게 시키는 게 방법이지. 그동안 비상구 근처 좌석은 앞좌석이 없다 보니 다른 자리보다 넓고 다리도 뻗을 수 있어 웃돈을 받고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나 탈 수 있는 자리로 인식돼 온 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30대 남성이 비상문을 강제로 연 항공기에 탑승했던 제주 지역 초중학생 5명과 체육 지도자 3명 등 8명이 배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들 8명이 사고로 인한 불안감 등을 보여 항공편을 취소하고 여객선을 이용해 오는 29일 제주로 돌아오게 할 방침입니다. 제주교육청은 사고 항공기 탑승 학생과 지도자 전원을 대상으로 1차 심리검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9명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해 별도 관리하면서 트라우마 예방과 심리정서 안정화 방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제주 지역 선수와 지도자 등 65명은 울산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고 지난 26일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습니다. 네, 끔찍한 사건입니다. 온라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갑니다. 부산 금정구에서 같은 나이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챙겨 B씨 집을 다시 찾아갔고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새벽 택시를 타고 낙동강변으로 이동해 도로 근처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시신 나머지는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됐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뒤 B씨의 집에서 만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폭행 신고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보복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범행을 계획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아침 7시 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며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처럼 최근 서울 시흥동 보복살인을 포함해 교제하거나 교제했던 남녀 사이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시각 경찰관과 소방관이 다세대 주택으로 연이어 들어갑니다. 크게 다친 남성이 실려 나오고 흰 천이 덮인 채 시신도 뒤따릅니다. 남동생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들어온 건 새벽 5시쯤. 경찰은 휴대전화를 추적해 남성이 있는 집을 찾아냈습니다. 집안에서는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옆에는 30대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성이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범행 사실을 친누나에게 알리고 흉기로 자해한 겁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집안에는 피해 여성의 어린 2자녀도 함께 있었는데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사이도 좋고 그랬거든요. 애도 봤어요. 딸도 있는데 딸 둘에다가. 경찰은 주변인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는 과거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때리고 차에 감금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30여 분 만에 상수역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여성에게 교제폭력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당시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키리바시와 통가, 투발루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 도서국 5나라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쇄회담을 통해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며 태평양 도서국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라별 협력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개발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과 보건 인프라 구축 같은 태도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이번 주에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관심은 누가 후임으로 내정되느냐에 따라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 배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 국정 철학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자, 또 그러면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정된 임기를 지켜야 한다. 관례를 따르지 않은 알박기 인사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점수 조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거 없으신 것 맞습니까? 예, 지시한 적 없다는 거는 이미 영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장 임기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예.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한 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할 전망입니다.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면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관심은 윤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후임 위원장으로 내정할지입니다.
여권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와 종편, 뉴스 채널을 비롯한 방송과 통신업계에 대한 규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리 이후 후임 인사까지 이뤄지면 이른바 방송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결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동이 끝내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내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소통을 외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격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의 만남은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가겠다는 뜻까지 밝혔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란 형식 자체가 야당에 대한 존중과 협치에 대한 진심 어린 의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할 좋은 기회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단 소통의 물꼬를 트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동안 소통을 외쳤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의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책임을 윤 대통령에 돌렸습니다. 양국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1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은 점을 따진 겁니다. 당대표하고도 만남이 안 됐고 또 이제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의 지금 교착 상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뭐 대통령이 야당을 이제 파트너십으로 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어렵게 성사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책 TV 토론을 위해 양당은 이번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직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았지만 TV 토론이 성사된다면 의제는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이 극한 대립을 멈추고 다시 대화와 타협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TV 토론 자체가 없던 일이 될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공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45일 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여야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을 등록해 공개하고 현역 의원까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게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화폐를 비롯한 공직자의 재산이 실제 공개되는 건 취임 직후 또는 1년에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 등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과 달리 하루에도 수차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주식과 가상화폐 변동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단타나 불공정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보고하다 보면. 반면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상원과 하원 의원 모두 $1,000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때 45일 안에 이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주식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내용이 늦어도 한 달 반 안에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는 만큼 의원 스스로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감시, 국민의 감시하에 놓여 있다라는 자율 규제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또한 이걸 위반했을 때는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의 금융 자산 거래 내역을 자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업 지원과 규제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의 거래 정보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매도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는 하지 않는 등 의원들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잘 지킨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면 그 자체가 시그널이 되거든. 그리고 이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 충돌 방지를 우리 엄격하게 좀 지키면은. 여야 모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이후 더 투명하고 강화된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약속했지만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보완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찰이 적극적인 집회 관리와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모레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노동자 정책을 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미온적이었다고 당정에서 비판받은 뒤 태도를 바꾼 경찰로선 이후 처음 맞는 대규모 집회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윤석열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다만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이 또 노숙투쟁을 한다면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건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주의 대개혁 세력이 팽팽하게 맞선 대통령 선거에서 튀르키예의 최종 선택은 안정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현직 에르도안 대통령이 30년 집권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만 명이 목숨을 잃은 지진에도 50%를 오르내리는 물가 폭등에도 튀르키예는 현직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Sandık başına giderek kendisi ve evlatlarının geleceği için iradesini ortaya koyan tüm vatandaşlarıma teşekkür ediyorum. 1차 투표에서 4% 남짓한 득표율 차이는 최종 투표에서도 비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일찍이 에르도안의 최종 승리가 안팎에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1차 투표 때 5%를 차지한 3위 후보의 지지를 확보했고 앞선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당의 절반 넘게 좌석을 몰아주며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Çok mutluyuz. Hak ettiğini düşünüyoruz. Olması gereken buydu. Bu ülkeye başka birisi gelemezdi. 이번 선거로 내각제 총리 시절을 포함해 20년을 이끈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고 조기 대선까지 치른다면 헌법상 2033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 이슬람주의를 앞세워 21세기 술탄으로 불리는 에르도안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세속주의 대신 이슬람주의를 전면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에 불참해온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서방과 선을 그으며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러시아가 건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우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며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이란산 드론으로 키이우를 공습했습니다. 시민들은 밤새 이어지는 드론 공격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Відразу починає щось над нами взриватись. Діти вже поприбігали налякані сюди. І відразу ж тікають вже до коридору. Всі вже тут сиділи.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은 키이우에 14차례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규모 면에서 이번이 가장 큽니다. Сьогодні наша держава пройшла через одну із найбільших російських атак шахедами одночасно. 54 дрони. майже всі вони збиті.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모두 59대의 드론을 발사했지만 58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시에 따르면 솔로스키 지역에 있는 한 주유소에 추락한 드론 파편에 맞아 41세 남성을 포함해 2명이 사망하고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대규모 공습과 함께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진지한 행동은 시작도 안 했다며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It's a big idealistic mistake to think that Ukraine may prevail, which Russia is 16 times bigger than Ukraine. It hasn't just started yet to act very seriously. 러시아는 또 서방 국가들의 F-16 전투기 지원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확실히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단계적 확전 행위라면서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서구인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 사령탑이 총출동하는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립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타이완 문제로 연일 미국과 공방을 벌이는 중국 간의 신경전도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한미일 국방장관 간 만남입니다. 변수가 없다면 무리 없이 3국 장관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이 구체적으로 합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존 미국을 사이에 둔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 티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미 궤도에 오른 안보 협력에 3국 공조가 대북 대응 이상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큽니다. 중국, 특히 대만 해협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같이 공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큰 틀에서 미국은 어쨌든 대만 해협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을 확인하면서 타이완 문제로 연일 미국과 각을 세우는 중국도 샹그릴라 대화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에선 미중, 한중 장관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타이완 공방을 비롯해 아시아 영내 안보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벌였고 현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중 장관 만남 때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해선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도 3국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사실상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 각축전이 될 샹그릴라 대화가 더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오른 데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까지 예상되면서 에어컨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두 선두업체가 기술력 경쟁은 물론 시장 점유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에어컨을 둘러보는 손님들. 화두는 단연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좀 돼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걸 사면 전기세가 좀 저렴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전업체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에어컨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절약 모드로 에너지 사용량을 20% 절감할 수 있는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기준보다 10% 효율이 더 좋은 에너지 특화 모델도 출시했습니다. 무풍 홀 개수가 1,500개가 더 추가가 돼서 무풍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만큼 에너지를 더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냉방 효율이 좋아져서 LG전자는 바람을 한쪽만 나올 수 있게 제어하는 한쪽 바람 기능을 올해 추가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절전 효과가 최대 76%에 이른다고 설명합니다. 주변 환경과 생활 패턴에 맞춰 설정 온도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기능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을 때 온도가 높을 때는 그만큼 빨리 가동해줬다가 온도가 좀 적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적당한 바람을 뿌려줘서 쾌적하게 이제 유지를 시켜주고요. 그에 따른 절전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도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창문형이나 이동식 에어컨도 추가돼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영원할 라이벌 삼성과 LG의 에어컨 경쟁은
기술에 그치지 않고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에어컨 시장 점유율이 48.6%에 이른다고 내놓은 보도자료가 발단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삼성이 점유율 1위란 해석이 나오자 LG전자가 자사 판매량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사실과 다르다고 발끈한 겁니다. 유통업계는 요즘은 유통망이 다양해 정확한 집계가 어려울 거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에어컨 판매량은 삼성이 앞설 수 있지만 제품 단가는 LG가 높아 결국 양사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위스키 칵테일 하이볼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위스키를 넣은 제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이승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00ml 정도 되는 잔에 소주 한 잔 정도 차가운 위스키를 넣고 얼음을 채웁니다. 달지 않은 탄산수를 가득 붓고 레몬즙을 넣으면 시원한 하이볼이 완성됩니다. 위스키와 탄산수 1대3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꿀을 그냥 한 스푼 정도 그거를 타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식을 줄 모르는 하이볼 인기에 위스키 수입량도 급증했고 토닉 워터 시장도 덩달아 호황입니다. 편의점에도 저렴한 하이볼 캔 제품이 가세하고 있는데 성분을 보면 위스키를 넣은 건 거의 없습니다. 주정과 오크칩으로 만들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유는 비싼 위스키 값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여기서는 잘 위스키를 그래서 안 마시게 되는데 외국 가면 아무래도 좀 더 손쉽게 마시게 되죠. 우리나라 위스키 가격이 비싼 건 주세 부과 원칙상 출고가 기준인 종가세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 출고가가 높은 위스키는 세금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맥주의 경우 도수와 양이 기준인 종량세 원칙을 적용받아 위스키만큼 세금이 많이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 포함 10,000원에 수입된 위스키가 있다면 72%인 주세에 30%인 교육세를 더하고 이걸 기준으로 부가세가 붙어 세금만 고려해도 2만 원이 넘게 됩니다. 업계에서 위스키 종량세 전환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같은 종가세의 주세율 72%인 소주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주와 위스키에 다른 세율을 적용했다가 내국민 균등대우 원칙을 어겼다며 WTO에 제소됐고 결국 패소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종량세로 바꾸면 위스키 값은 내려갈 수 있지만 서민의 술 소주값이 껑충 뛰게 돼 당국은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본부기지로 하는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최근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160억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된 양양공항의 정기 노선은 모두 운항이 중단됐고 4만 명에 달하는 예약 고객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여객 청사입니다. 불이 꺼진 채 인적이 뚝 끊겨 적막감이 감돕니다. 승객들로 북적였던 탑승 수속 창구는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항공편 정보를 알리던 화면도 모두 꺼졌습니다. 정기 노선을 운영하는 유일한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지난 3일 국제선에 이어 20일 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플라이강원에 145억 원을 지원했고 양양군도 최근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지난 23일 경영난 등을 이유로 결국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관리 아래 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 반면 기각되거나 회생 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M&A 기반으로 하는 회생이기 때문에 이유로 인한 투자자를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어서 회생 계획안이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미 예약한 승객들의 피해도 걱정입니다. 10월 말까지 플라이강원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은 3만 8천 명에 달합니다. 플라이강원은 일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모두 환불금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25일 이후에 이제 예약된 분들이 있는데 지금 유동성이 이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찾아와서 보상을 해주겠다.
출범 4년 만에 날개가 꺾인 플라이 강원이 존폐 기로에 서면서 양양국제공항이 또다시 유령공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함께 차를 타고도 말리지 않은 사람들의 방조 책임도 큰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잘 갖춰지지 않은 데다 실제 처벌 수위도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해안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한 대. 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그대로 바위를 들이받으며 뒤집힙니다. 지난해 7월 애월읍 고내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심지어 제한 속도도 지키지 않으면서 최근 1심에서 운전자의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나기 전 현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식당 근처 CCTV 영상.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나온 일행들이 하나둘씩 차량에 오르고 이내 시동을 걸고 떠납니다. 탑승자 모두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방조 혐의로 붙잡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몇 차례 운전자를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커지면서 동승자나 방조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방조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하거나 도운 것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거돼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고작 1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 차량에 함께 타더라도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신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하는 자 아니면 상사와 부하 직원들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걸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자 아니면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키를 주거나 빌려준 자 같은 거를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거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음주 사고. 음주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나 이를 방조한 사람들의 책임도 큽니다. 그에 맞는 처벌을 위한 법 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충북 청주 도로변에 설치된 방음 유리벽 수십 장이 무더기로 깨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불량 시공인지 고의 파손인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수리하는 데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청주 율량동부터 방서동까지를 외곽으로 잇는 제1순환도로. 이 도로변에 설치된 방음 유리벽 곳곳에 거미줄처럼 금이 가거나 파손된 모습이 줄지어 발견됩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음벽 유리가 줄줄이 금이 가 있고 일부 유리는 깨져 그 아래 방치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세어봤더니 걸어서는 3분, 차로는 불과 20초 거리에 파손된 방음벽 19개가 확인됐습니다. 이곳에 방음벽이 설치된 건 지난 2020년. 자동차 소음 방지를 위해 LH에서 주택 밀집 지역 주변에 방음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방음벽 파손이 잇따르자 주민들은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거나 부실 시공 등을 의심합니다. 한 번도 안 깨진 적은 없어. 다니면서 보면은 장 몇 개는 깨진 것 같은데 충격 받은 것도 같고 충격도 없이 자욱도 없이 그냥 깨진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관할지자체는 조류에 의한 훼손이나 부실 시공보다는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명확한 파손 원인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방음벽 10여 개를 교체하는 것만 세금이 1,000만 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파손이 됐으면 하자인데 곳곳에 몇 군데만 파손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자라고 볼 수도 없고 그거를 규명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청주시는 올해 여름까지 깨진 방음벽을 모두 교체하는 한편 방음벽 재질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한 편의점으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매장 창문이 깨지고 가판대가 무너졌지만 편의점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변속기를 후진해 놓았다고 착각하고 엑셀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카페 유리창을 깨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낮 1시 10분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카페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예정대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사흘 뒤면 3년 넘게 이어졌던 비상사태가 끝나고 일상 방역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건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윤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사흘 뒤, 그러니까 6월부터는 큰 병원 갈 때 아니면 마스크를 꼭 안 챙겨도 되고 확진자도 외출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가 모두 권고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국 후 3일 차에 이뤄진 PCR 검사 권고는 아예 해제됩니다. 서울역 등에만 남은 임시 선별 검사소는 철거되고 확진자 통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발표됩니다. 그러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일부 방역 수칙은 유지됩니다. 대형 병원과 입소형 요양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도 유지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방역사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당분간 유지되는 방역 조치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오는 7, 8월이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60세 이상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하는 선별검사소는 문을 닫습니다. 입원 치료비는 이때 대부분 유료로 전환되고 생활지원비 등 격리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할 경우 별도의 병상 지정 없이 일반 병상을 이용하게 되는데 고위험군 확진자 급증 시 병상 부족 우려는 남습니다. 발생하는 환자들을 의료기관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지 그런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뭐 사망한다거나 중증 환자를. 그래서 의료기관의 대응 여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상 부족할 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백신 접종은 오는 10월쯤 연 1회 무료 접종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5월 말인 요즘에도 감기 유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기침할 때 쇳소리가 나거나 강아지가 짖는 듯한 소리가 나면 후두염으로 진행했을 수 있어서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비인후과 대기실이 진료받으러 온 환자들로 붐빕니다. 상당수는 감기 증상이 심해져 찾아온 경우입니다. 4일 전부터 두통이 오기 시작했고요. 두통인 줄 알았는데 엊그제부터는 목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자꾸 열감이 계속 있고 두통이 안 나아지고 해서. 지난주 감기를 포함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1,900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6배나 많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주간 환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 5월에 많아도 500명 정도이던 것이 올해는 2,700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으로 억제됐던 바이러스 전파가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즘 감기 환자로부터 검출되는 바이러스 종류에는 리노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많은데 파라인플루엔자는 유아와 어린이가 걸릴 경우 급성 후두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숨쉬거나 기침할 때 강아지가 짖는 듯한 컹컹 소리가 나거나 쌕쌕거리는 쇳소리가 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3, 4일 지났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고 기침이 심해지는데 그 기침 양상이 뭐 쇳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개가 꽝꽝 짖는다 그래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아이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급성 후두계염 증상을 또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기와 결막염 증상이 함께 오는 이른바 눈곱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기는 기온이 오르면 유행이 감소하는 만큼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감염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초여름에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입안과 손발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수족구 병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거머쥔 배우 송강호 씨가 올해에는 시상자로 칸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송강호 씨는 현지 시간 27일 칸의 류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76회 칸 영화제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시상했습니다. 인사말을 통해서 배우나 예술가의 삶을 생각해보면 기쁨과 고통의 시간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무대 위의 기쁨을 위해서 그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수상자 모두에게 경의를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심사위원단이 수상자로 호명한 튀르키예 배우 메르베 디즈다르에게 상패를 건네고 시상대로 안내한 뒤 그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동안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부커상 시상식에서 천명관 작가 고래의 수상은 불발됐지만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K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해외 출판사의 번역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부커상의 영예는 불가리아 작가의 타임 쉘터에 돌아갔지만 영국 현지에서도 고래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천명관 작가가 소설의 한 대목을 읽는 낭독회는 300석 모든 좌석이 매진됐고 집필 과정과 구성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쓴 소설이었고 저는 문학 공부를 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 소설을 누가 읽을 거라는 사실 별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썼는데 아쉽게 부커상은 놓쳤지만 한국 문학계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아시아 작가 최초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상을 받는 쾌거를 이룬 데 이어 7년 동안 한국 작품이 꾸준히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학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출판사의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출판사의 요청으로 한국 작품이 번역 출간된 사례는 2014년 11건에서 지난해 164건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번역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은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특히 고래는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이야기로 외국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만큼 김지영 번역가의 역량이 주목받았습니다. My goal as a translator is to make sure that the person reading the book in English is getting the same emotions and feeling as somebody reading the book in Korean. 이 밖에 정희연, 김혜란 작가의 소설과 연상호, 최규석 작가의 만화도 국제문학상 수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학의 조용한 돌풍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연휴에 비가 계속 내려서 불편하시죠. 특히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빗줄기가 강해서 시야도 답답하고 또 미끄럼 사고 난 곳들도 있습니다.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가 많아지겠는데요. 오전 9시와 10시쯤 정체가 시작돼서 오후 4시와 5시쯤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상황과 기상 여건 함께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
오후부터는 그래도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권에서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이용하시더라도 보시는 정안 일대 포함해서 전 구간 괜찮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도 순조로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지만 버스 전용 차로제는 평소 주말처럼 시행이 됩니다. 1번 경부선은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 그리고 50번 영동선은 신갈분기점과 호법분기점 사이로 시행되니까 아침 7시부터 잘 기억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강원권에서 오는 길 50번 영동선 상황 괜찮고요.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종 일대 포함해서 전 구간 순조롭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상황은 어떨까요? 역시나 앞차와의 차간격 여유롭게 두고 있는데요. 서평택 일대 포함해서 전 구간 차간격 계속해서 여유를 두겠습니다. 수도권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도 전 구간 괜찮습니다. 빗길에서 20% 이상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수도권은 비가 거의 그쳤지만 전북에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충남과 전북에는 이미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는데 내일까지 전북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충남 서해안과 남부, 제주도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에, 충청도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중북부는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 종일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